제가 우리나라는 여행 문화가 좀 이렇게 발전할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여행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여러분들이 뭐 요즘 공정 여행이라든지 책임 여행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이 여행 이야기를 할 때 꼭 이야기를 드리는 공간이 사진에 보이는 마을인데요. 사진 보고 저기 어디네 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부산에 있는 감천동 문화마을 사진입니다. 그 산 비탈을 따라서 이렇게 정말 파란 지붕, 뭐 빨간 지붕, 뭐 노란 지붕 이런 아주 블럭처럼 예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뭐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도 연출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가시는 동네예요. 근데 여기가 다들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제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부산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고, 이 산 비탈마다 이렇게 지어진 집들이나 마을들이 대부분 당시 피난민들이 살 곳을 찾다 올라가다 보니 이렇게 산 비탈의 마을이 형성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네들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깔끔하게 되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감천동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도요, 저는 거의 초창기부터 이 마을을 드나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한 서너 집, 뭐 많게는 뭐 7, 8집이 하나의 화장실을 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고, 그리고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정말 뭐 누군가의 눈에는 뭐 7, 80년대 우리가 막 이제 서로 이렇게 막 허리띠 졸라매고 잘 살아보자 뭐 이야기했던 그 시절의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풍경을 만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 이 감천동 문화마을을 이제 가게 됐을 때, 이렇게 골목을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제 또래 여자친구가 이제 집에서 나오려고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었어요. 근데 제 앞에 가던 어르신들은 이제 그 친구를 못 봤는데 제 앞에 가던 어르신 두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어머 아직도 이런데 사람이 사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 친구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충분히 어느 여행지를 가서 뭐 본인이 느끼는 바를 그렇게 툭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쩌면 과거에 그랬을지 모르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좀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게, 그동안은 여행을 할 때 제가 즐거운 여행, 내가 즐거우려고 가는 여행이니까 내가 즐겁고 내가 흥미롭고 내가 재미있고 이런 것들을 좀 우선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때 그 장면 이후로 혹시나 내 여행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내가 여행을 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좀 반성도 하게 되고 좀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이제 공정 여행이라든지 책임 여행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는데, 그 감천동 문화마을 들어가시면 입구에서 이렇게 지도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1,000원에 팔았고 지금은 이제 2,000원에 파는데 강제하는 건 아니고요. 살 수도 있고 뭐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감천동이 뭐 관광지로 유명해지니까 뭐 동네 사람들이 이제 뭐 돈독이 올라서 뭐 지도를 돈을 받고 파네 막 이런 댓글도 막 남기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지도를 어딜 가든 지도는 늘 공짜로 받는 거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지도를 돈 받고 판다고 이제 많이 흉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지도를 왜 유료로 팔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었어요. 여쭤봤는데 누구라도 좀 한 번쯤 그걸 여쭤봤으면 이 지도의 의미를 좀 아셨다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을 텐데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까
이 수익금으로 마을의 상하수도 시설 정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이나 이런데 요즘에는 막 서울의 미술관들은 막 입장료가 뭐 만 얼마씩 막 하기도 해요. 그런 비싼 돈을 주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삶의 공간에 우리가 카메라를 들이미는 것에 대해서 단돈 1,000원, 2,000원을 주는 게 그렇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 한 장의 의미를 좀 이해한다면 충분히 어떤 입장료의 개념으로 이 마을을 들어갈 때 우리가 구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도가 조금 특이한 게 그 스탬프가 있어요. 마을 골목마다 스탬프가 있는데 그 스탬프를 모두 찍어서 가지고 오면 마을 아주 예쁜 전경이 담긴 엽서를 이제 선물로 줍니다. 근데 이 스탬프를 모두 찍으려면 우리가 스탬프가 놓여 있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스탬프가 놓여 있는 이제 길이 이렇게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길은 그 주택가들, 사람들이 살림을 하는 길을 조금 피해서 만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거나 뭐 조금 이렇게 시끄럽게 해도 괜찮은 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된 여행 길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여행을 즐기고, 그리고 우리가 낸 입장료 지도값으로 마을의 어떤 상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이런 의미가 이 지도 한 장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후로, 지금은 사실 제가 뭐 감천동이 워낙 유명해져서 지금은 제가 감천동 관련해서 이제 원고를 쓸 일이 크게 없는데, 한동안은 그래서 제가 그 원고를 만약에 쓰게 되면 항상 이 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를 입장료의 개념으로 꼭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늘 기사에 썼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감천동을 다녀온 이후부터는 제가 원고를 쓸 때 절대 쓰지 않는 제목이나 표현이 이제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이라는 표현, 우리가 뭐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기사나 이런 데서 아주 흔하게 보시는 표현일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시간이 멈추긴 왜 멈춰요? 멈췄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여행자의 입장인 거고, 이 마을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이 2021년을 똑같이 우리랑 매일 현재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행자의 시선으로 여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마을이야 라고 표현하는 게 어찌 보면 그들에게 되게 폭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즐거움과 행복과 재미를 위해서 여행을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좀 현지인의 삶이라든지 현지인의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좀 함께 아끼는 마음에서, 사실 우리 동네에 누가 막 카메라 갖고 들어와서 막 우리 집을 찍고 이러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불편함을 감내하고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단돈 100원을 쓰더라도 이왕이면 그 현지 분들한테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역 가셔서 프랜차이즈 커피 드시는 대신 이왕이면 현지 분들이 운영하시는 커피 카페 가셔서 커피 한 잔 하시고, 그리고 또 편의점에서 너무 익숙한 편의점 뭐 마트 이런 것들보다 이왕이면 전통시장에서 아니면 동네 뭐 전방에서 조그만 슈퍼마켓에서 물 한 병을 사더라도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현지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을 좀 쓰는 방식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강원도 강릉이 고향이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 강릉이 커피거리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강릉 커피거리에 그 유명한 스타벅스가 들어왔을 때 저는 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강릉에 와서 강릉 커피를 마시지 누가 스타벅스를 마시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너무나 큰 착각이었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요.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강릉 커피거리까지 찾아와서
굳이 동네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를 사 마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지에서 그냥 커피 한 잔 아주 쉽게 사 먹는 커피 한 잔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냐면 그 돈은 강릉 사람들한테 쓰이는 돈이 아니에요. 서울로 다시 돌아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들은 이 시점부터라도 가셔서 뭐 단돈 100원을 쓰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보다 성숙한, 보다 의미 있는 여행 문화를 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자의 시선으로 좀 일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 여행 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상주가 저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또 여행지잖아요. 제가 오늘 촬영 오기 전에 함창에 그 명주 짜는 데를 한 30분 정도 잠깐이지만 구경하면서 와, 이런 전통 문화가 이렇게 잘 남아 있구나.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게 제가 지금 방금 보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일상의 공간도요, 여행자의 시선, 생활자의 시선이 아니라 여행자의 시선으로 시선만 살짝 바꿔서 봐도 너무너무 재미있고 의미 있고 흥미로운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마음껏 떠날 수 없는 시기이지만 주변에 뭐 정말 지금은 너무너무 길가에도 예쁜 꽃들이 잔뜩 피는 시기잖아요. 이 시기를 좀 여행자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좀 이렇게 사는 지역을 자주 옮겨 다니면서 이제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서울에 있지만 그 전에는 아무 연고도 없는 대구에서 한 몇 년을 잠깐 살았었는데요. 대구 살다 보니까 이제 대구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구 뭐 볼 거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전 대구에서 3년 살았지만 대구에서 다 못 보고 온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상을 좀 여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대구 있는 동안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눈 내리는 대구를 찍는 거였어요. 제가 강원도 출신이라서 강릉은 눈이 한 1m쯤 와야 눈이 왔구나 이러거든요. 근데 대구는 3cm 온 날에 막 교통 대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3cm면은 강릉에서는 뭐 눈이 날리는 것도 아닌 수준인데 막 차를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눈 내리는 대구를 사진으로 찍으면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사 오기 그 직전 겨울에 한번 이렇게 눈이 그 청라 언덕에 눈 내린 청라 언덕을 제가 뭐 기어코 찍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눈 내린 청라 언덕 제가 찍었다고 성공했다고 막 이러니까 대구 분들은 그게 뭐 어때서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떤 대구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담아내는 사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좀 시선을 좀 바꿔서 일상을 바라보신다면 너무 답답하게만 이 시기를 보내지 마시고 좀 그런 시선을 좀 바꿔서 우리 주변부터 좀 한번 이렇게 여행하는 기분으로 좀 즐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아마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상황이 이러해서 또 여행을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부담이 덜 하실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좀 오붓하게, 아니면 정말 그 여행의 어떤 느낌을 좀 오롯이 즐겨볼 수 있는 공간들을 제가 몇 군데 좀 추천 여행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올여름 떠나기 좋은 좀 힐링 여행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서울 지역에 있는 궁궐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궁궐이라고 하면 뭐 경복궁이라든지 창덕궁처럼 뭔가 예스런 느낌이 나는 이제 궁궐 많이 생각하실 거고, 또 그런 궁궐은 한 번쯤은 또 가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조선 마지막에 이제 대한제국의 시기, 길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의 이제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대한제국의 시기는 역사적으로도 우리한테 굉장히 뭐 비극적인 사건들도 많았고, 또 그 와중에서 어떻게든 또 이 비극을 딛고 일어나서 좀 뭔가 이렇게 자주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애썼던 흔적들도 있거든요. 그런 흔적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좀
안타깝지만 또 마음 아픈 또 그런 궁궐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덕수궁인데, 덕수궁 안에 가면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서양식 건물 이제 석조전입니다. 석조전 안에가 그 대한제국의 왕실로 쓰였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의 궁궐 하면 이제 뭐 경복궁이라든지 예스런 궁궐들을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짧지만 굵고 또 비극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열심히 우리가 좀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벌어졌던 석조전, 대한제국의 왕실, 여기는 이제 예약제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하시고 가시면 많은 인원을 받지 않고 소규모로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여름의 덕수궁은 너무너무 그 초록빛이 아주 예쁘고, 또 주변에 그 덕수궁 돌담길도 여름에 그 초록 여름 향기를 느끼시면서 걷기에 너무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혹시 다른 궁궐 가보셨다면 이번에는 그 석조전 대한제국의 왕실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가보시면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왕실이 있었다고? 라고 느끼실 만큼 굉장히 화려하고 또 서양식으로 꾸며져 있어요. 서양식이지만 또 동양의 어떤 매력들도 그대로 잃지 않으면서 꾸며진 공간이 있으니까 석조전의 그 대한제국 왕실 한번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포천, 경기도 포천에 자리하고 있는 비둘기낭이라는 이제 폭포입니다. 폭포이고요. 특히 이제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비가 오고 활짝 깬 다음 날 가시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예전에는 저 여기 안에까지 들어가서 물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앞에 데크까지만 입장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 비둘기낭을 포함해서 이 포천에는 한탄강 줄기를 따라서 주상절리라든지 어떤 우리나라 그 지질공원이 또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주상절리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한탄강 주변으로도 굉장히 독특하고 또 흥미로운 그런 화산 지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질공원, 이 한탄강 주변에 국가지질공원 한번 검색해 보시면서 이 비둘기낭의 여름 풍경 가시면 정말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분명히 그 관광지 주차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분명히 차 세우고 잠깐 계단 내려왔는데 딴 세상인 것처럼 이렇게 비둘기낭이라는 이름과 정말 잘 어울리게 이렇게 그 비둘기 집처럼 이렇게 온폭 파여 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공간이거든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좀 신비스러운 어떤 여름의 풍경도 한번 만나보시면서 말씀드린 한탄강 줄기 따라서 시원하게 펼쳐지는 주상절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 저도 지질학 이런 쪽은 잘 관심도 없고 잘 몰랐던 건데, 여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니까 보이고, 보이다 보니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챙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강릉에서 또 볼만한 숨겨진 여행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강릉하면 뭐 바다도 있고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문화 유적도 많은 도시이지만요. 여기에 노추산, 노자와 추자의 산이다. 그래서 뭐 율곡이이가 들어가서 공부도 했었다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노추산. 이 노추산만 넘어가면 바로 정선이에요. 그러니까 강릉에서도 아주 끝자락에 붙어 있는 산인데요. 여기에 한 어머니께서 그 자식들이 자꾸 사고도 나고 아프고 이제 그래서 좀 고민하던 차에 꿈에 돌탑 이제 3,000개를 쌓으면 자식들이 평안할 거다 뭐 이런 계시를 받고 들어오셔가지고 이 노추산에, 인적도 없는 노추산에 들어오셔서 26년 동안 돌탑 3,000개를 쌓으셨어요. 그래서 그 돌탑들이 이렇게 쫙 길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처음에는 마을 분들도 약간 정신을 좀 놓은 어르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 산속에 지금도 그 할머니가 생활하셨던 집이 있는데, 집도 아니에요. 사실 정말 그냥 골짜기에다가 나무 기둥만 몇 개 세우고 비닐 천막 씌워놓고 거기서 사셨더라고요. 26년을 무려.
그렇지만 또 매일 아침마다 노추사는 거의 정선 그쪽 끝자락이라서 그 뭐 4월, 5월까지도 막 얼음이 얼만큼 굉장히 추운 동네예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온몸을 다 그 개울 물로 다 씻고 계곡물로 다 씻고 그 깨끗한 몸으로 이제 돌탑을 이렇게 돌을 날라서 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분들이 처음에는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연을 듣고 나중에는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이 어머님을 좀 많이 챙겨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마을 분들이 그 뜻을 좀 따라서 사람들이 이 어머니의 정말 그 조건 없는 그런 어떤 지극한 사랑을 좀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를 좀 꾸며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은 이제 노추산 모정탑길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모정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정탑이 3,000개가 이제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는 좀 할머니가 최근에 이렇게 쌓아서 누군가의 성, 김, 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을 붙여 놓은 탑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할머니 많이 도와주셨던 마을 분들 건강과 뭐 안녕을 기원하면서 또 탑을 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길은 혼자 걸어도 너무 좋고요. 저는 여기를 한 3-4번 걸었는데 혼자 걸었을 때도 참 좋았고 아이랑 걸었을 때도 참 좋았고요. 엄마랑 걸을 때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모님 생각하면서 또는 또 자식들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저는 또 아이랑 걸을 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가족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천천히 사유하고 생각하고 돌이켜보고 그러기 좋은 길이에요. 길이 뭐 한 2-3km 정도 왕복이라서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산길이라서 막 험한 게 아니고요. 아주 완만한 산길이라서 아주 편안하게 걸으시면서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제가 여기를 여름 여행지로 추천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5월에도 얼음이 어는 동네예요.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 없는 동네입니다. 모기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뭐 그런 거 걱정 없이 아주 시원하게 걸으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좀 수량이 있을 때는 계곡물이 아주 시원하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걷다가 뭐 발도 좀 이렇게 담궈 보시다가 그러면서 걸으실 수 있는 여행지니까 여름에 한번 좀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옥천에 자리하고 있는 식물원이에요. 수생학습 식물원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시다 보니까 국내에서 좀 이국적인 분위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면서 좀 재발견된 여행지 중에 하나인데요. 딱 봐도 산에 둘러싸여 있는 짚푸른 녹음에 둘러싸여 있는 무슨 옛날 고성처럼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건물이 있어서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는 곳입니다. 여기도 역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정말 옛날 무슨 유럽의 고성들처럼 이국적인 건물과 또 짚푸른 녹음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여름에 가시면 정말 시원하게 산그늘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산책로를 따라서 산그늘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산그늘 즐기시면서 산책하실 수도 있고 지금 앞에 보이는 여기가 카페 공간으로 또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 한 잔,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바로 앞이 이 사진의 이제 반대편이 대청호 호수입니다. 짧은 또 호수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편으로는 이국적인 뷰를 보고 또 반대편으로는 호수, 탁 트인 호수 또 뷰를 바라보시면서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는 산책 코스, 여름 산책 코스니까요. 여기도 한번 혼자서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그 표지에 이제 했던 그 사진으로 놨던 것도 옥천이거든요. 거기도 이제 그 옥천에 있는 작은 카페인데 카페라고 하기에는 뭐 호수 한 자락 그리고 뭐 산 한 줄기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옥천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제 옥천하면 또 향수 정지용의 또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향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그 정지용 시인의 어떤 흔적을 따라서
걸어보시고 그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식물원까지 가셔가지고 또 대청호 바라보시면서 또 시원한 커피까지 또 드시고 오신다면 혼자서 여행하시기에는 뭐 더없이 좋은 또 공간 중에 하나가 옥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옥천에는 또 그 정주영 시인의 향수 이름을 붙여서 향수길이라고 또 붙인 또 도보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코스까지 또 함께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보령인데요. 보령에 가면 섬 하나 이제 통째로 이제 식물원으로 꾸며놓은 공간이 있어요. 상하원이라는 공간이고요. 상하원은 입장료가 있기는 하지만 들어가면 그 입장료에 뭐 커피 한 잔하고 또 맛있는 떡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입장료를 내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는 돈을 쓰지 않게 하는 게 뭐 자기들의 어떤 컨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섬 안에 들어와서는 그 상하원 안에 들어와서는 그저 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섬 둘레를 따라서 산책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데크가 놓여 있어서 좀 나이가 있으신 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도 충분히 걸으실 수 있도록 코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아주 짙푸른 솔숲이 펼쳐져 있고 오른쪽으로는 내내 그 바다, 그 보령, 대천 앞바다가 내내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짙푸른 녹음과 또 바다 향까지 함께 즐기면서 그 데크길을 걸으실 수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상도 이렇게 즐기실 수가 있고 가시는 동안에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숙소도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인가 뭐 가을까지인가 또 그 딱 한정돼서 그 기간에만 또 숙박이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정말 그 섬에서 하룻밤 여유롭게 쉬어 가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한번 그 보령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다도 있고 또 산도 있고 특히 이 상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그 한옥들, 여기가 또 한옥들을 전국에 왜 그 한옥들 중에서도 뭐 문화재나 이런 게 지정이 안 된 한옥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낡아서 또 허물어지기 쉽거든요. 근데 그런 한옥들을 다 옮겨와서 이렇게 한옥 마을처럼 또 꾸며놨어요. 그래서 전국에 정말 다양한 어떤 한옥의 형태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 또 이 자체에 있는 나무들의 어떤 그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데크를 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기도 하고요. 특히 여기는 데크길 위에 다 지붕이 있어요. 회랑을 둬서 한여름에도 아주 시원하게 걸으실 수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진, 전남 멀리 갑니다. 강진까지 가는데요. 강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존경하는 선비님이시죠.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이기도 하지만 그 다산 정약용이 계시던 다산 초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백운동 정원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선비분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이렇게 꾸며놓으신 아주 멋진 개인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던 것을 그 다산이 썼던 백운동 정원과 관련한 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되살려서 건물을 또 살려놨어요. 그래서 또 강진하면 그 영암이랑 경계를 끼고 월출산이 너무 멋지게 펼쳐지잖아요. 백운동 정원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정자 딱 앉으시면 그 월출산이 정말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다산 초당도 물론 좋지만 그 다산 초당 그 다산이 정말 사랑했던 아름다운 개인 정원, 숨겨진, 저는 여기를 비밀 정원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 정원 들어가는 길도 아주 대나무 숲이 굉장히 우거진 아주 비밀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숲길을 따라 들어가서 숨어 있는 다산이 사랑했던 개인 정원까지 강진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출산 자락도 그렇지만 또 자락 밑에 또 차밭이 아주 시원하게 펼쳐져요. 여름에 가시면 정말 그 초록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걸 만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까지 올 여름에 아주 여러분들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로 좀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나 홀로 여행, 혼자 떠나는 여행이 찐이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눴고요. 여행작가 권다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